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78세의 박기철 할아버지와 며느리 수진 씨입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의 진짜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기철 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2년 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수진과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는데 최근 들어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셔야 해요. 병원은 왜 또 가야 하나? 지난주에도 갔잖아.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수진의 말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이 늙은이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의심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이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78세이시고요. 네, 건강 상태는 괜찮으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수진은 멀리 가서 조용히 통화했어요. 할아버지가 다가가면 급히 전화를 끊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누구와 그런 통화를 하는 걸까? 설마 요양원 직원과 상담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수진이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아버님, 옷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냥 계절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이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살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할아버지 뭐해요? 지훈아, 혹시 엄마가 할아버지 어디 보내려 한다는 얘기 들었니? 지훈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 그건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가 화내지 않을게.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훈이의 반응을 보니 할아버지의 의심은 더 커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엄마가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보내려 하는구나.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들 민수를 떠올렸어요. 민수야, 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수는 정말 효자였거든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있는 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민수가 했던 그 약속이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 민수는 없고 며느리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진도 고민이 많았어요. 시아버지가 최근 들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수진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아버지는 더 깊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수진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아버지를 속여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였죠.
아버님, 오늘 나가실 준비해 주세요. 어느 금요일 아침 수진이 말했어요. 어디 가는데? 병원에 가셔야 해요. 중요한 검사가 있대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병원에 간다더니 요양원으로 가는 거겠지. 할아버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5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지훈이는 학교 가야 하니까 우리끼리만 가요. 수진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했어요. 손자에게 이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구나. 아버님, 차에 타세요. 수진이 준비한 차는 평소보다 깨끗했어요. 뒷좌석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담요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다니.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할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풍경이구나. 동네 슈퍼마켓, 단골 병원, 자주 가던 공원. 모든 것이 아쉬워 보였어요. 그런데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병원이나 요양원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야, 여기가 병원 가는 길이 맞나? 아, 새로 생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요양원이 멀리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 차는 계속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정말 멀리 가는구나. 할아버지는 체념하듯 중얼거렸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가 어떤 건물 앞에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는데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도 병원도 아니었어요. 힐링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지만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야, 여기가 어디니? 잠깐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요양원을 힐링센터라고 이름만 바꾼 건 아닐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요양원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박기철 할아버지시죠? 오늘 오신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했나 보다. 여전히 요양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달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복도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곳이지?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물었지만 수진은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버님.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직원이 문을 열었는데 할아버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79번째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생일을 챙길 마음이 없었거든요. 홀 안에는 생일 케이크와 꽃, 그리고 여러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박기철 할아버지 79세 생신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수진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야, 이게 다 뭐니? 아버님을 위한 생일 파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는데. 요양원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의 수상한 행동들은 모두 이 파티를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전화 통화는 이곳과 상담하는 거였고, 옷 정리도 오늘 입으실 옷을 준비한 거였어요. 지훈이가 비밀 말라고 한 것도, 네, 깜짝 파티니까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파티에 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이웃들, 아들 민수의 친구들, 할아버지를 돌봐주던 복지사 선생님들까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며느리가 한 달 전부터 연락했어요. 이웃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신경 쓰던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모든 걸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손자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깜짝. 지훈아, 학교는? 오늘은 반차예요. 엄마가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비밀 지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구나. 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훈이는 드디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시원한 듯 했어요. 수진이 할아버지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가? 요즘 아버님이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이 많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를 잃은 슬픔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야. 그래서 뭔가 기쁜 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일은 이미 지나갔잖아. 실제 생일은 한 달 전이었지만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전 생일날 아버님이 혼자 케이크 하나 사서 조용히 드시는 걸 봤어요. 수진이 그날을 회상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그날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아들 민수 사진 앞에 놓고 생일을 보냈어요. 민수야, 아빠 생일이야. 함께 케이크 먹자. 사진 속 아들에게 말하면서 혼자 케이크를 먹었던 그날의 쓸쓸함을 수진이 다 봤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 모든 걸 그때부터? 네,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님을 위한 일이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장소를 알았어?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가족 파티 전문 업체예요. 수지는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연락했어? 동네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부탁드렸고, 민수 오빠 친구들은 전화로 연락했어요. 수진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복지사 선생님들도 오셨네.
네, 평소에 아버님을 잘 돌봐주시니까 꼭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네, 지훈이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지훈이도 이 계획에 동참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아버님,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이제야 알겠다. 사실은 무서웠다.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 없이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어. 아버님, 나이 들어서 누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고, 할아버지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도 울먹였어요. 민수 오빠가 없어도 저와 지훈이가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와 수진이 서로 껴안았어요. 자, 이제 케이크를 자르시죠. 사회를 보던 직원이 말했어요. 큰 케이크 위에는 79세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촛불 79개가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지훈이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짝짝짝.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선물도 있어요. 지훈이가 상자를 가져왔어요. 뭐가 들었을까?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따뜻한 조끼가 들어있었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틈틈이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훈이가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어요. 두 번째 선물을 열어보니 사진첩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아들 민수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민수 오빠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집에 있던 앨범들, 민수 오빠 친구들한테 받은 사진들,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까지 모두 모았어요.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첫 돌 사진,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민수가 여기 다 있구나.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말했어요. 사진첩 맨 뒤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민수 오빠가 아버님께 쓴 편지예요. 민수가? 결혼하기 전에 쓴 건데 저한테 맡기면서 적당한 때 드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에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수진이와 지훈이가 아버지를 잘 모실 거예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수진이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아들이 마치 이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편지를 써놓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이걸 언제? 2년 전 결혼 직전에 썼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외로워하실 때 드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며느리 수진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왔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며느리야, 내가 정말 바보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그래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게. 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둘 사이의 오해가 완전히 풀렸어요. 해시태그 29장 다 함께 식사. 파티장에 준비된 음식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잡채, 불고기, 전, 나물. 할아버지 고향의 전통 음식들까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지? 지훈이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가 고향 음식 그리워하신다고. 지훈이가? 네, 할아버지가 가끔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리워라고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다고 해요.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 지훈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할아버지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즐거웠어요. 해시태그 30장 이웃들의 이야기. 식사를 하면서 동네 이웃들이 평소 생각을 말해주었어요. 할아버지, 평소에 수진이가 할아버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자랑을? 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지훈이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맨날 그 얘기예요. 정말요? 그럼요. 마트에서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어요. 수진이가 할아버지 건강 걱정도 많이 하고 좋아하실 만한 것들 사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해시태그 31장 민수 친구들의 증언. 민수의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할아버지, 민수 형이 생전에 할아버지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나? 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수진이 누나한테도 아버지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아들 민수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당부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네, 형은 정말 효자였어요. 그리고 수진이 누나도 그 마음을 잘 이어받고 계시고요. 평소 할아버지를 돌봐주던 복지사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수진 씨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상담하는지 아세요? 상담을? 네, 아버님이 우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랬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약 챙기는 것, 병원 모시고 가는 것, 모든 걸 정말 정성스럽게 하세요. 복지사 선생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주는 며느리를 의심했다니. 식사가 끝나고 나니 직원들이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 맞추기 게임을 해볼까요? 내 이야기를? 네, 수진 씨가 미리 알려주신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이야기까지 정리해서 준비했던 거네요. 첫 번째 문제.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직업은? 선생님. 지훈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정답.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게임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김영호. 할아버지가 직접 대답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의사가 된 김영호 씨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응,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자존감도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는데? 지훈이가 종이를 펼쳤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장문이에요. 장문? 네,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쓴 거예요. 지훈이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없는 저를 아빠처럼 돌봐주세요. 지훈이의 장문이 계속됐어요. 숙제도 봐주시고 놀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가족이 든든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장문을 다 읽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훈이, 고맙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수진과 지훈이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둘러섰어요. 자, 모두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니. 할아버지,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해시태그 38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정말 밝았어요. 아버님 어떠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말 꿈 같았다. 기분 좋으셨어요? 응, 이런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기뻐해 주셔서 고마워요. 해시태그 39장 집에서의 대화. 집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의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훈아, 와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거 없니? 없어요. 왜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희도 비밀 지키느라 어색하게 행동했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대답에 할아버지는 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수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봐. 뭘요?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니? 수진이 잠깐 멈춰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역시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아버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거든요. 해시태그 41장 수진의 고백.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웠어요. 수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민수 오빠와 결혼하면서 아버님을 만났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랬구나. 지훈이에게도 할아버지는 정말 소중해요. 아빠가 없는 아쉬움을 많이 채워주시거든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나? 네, 아버님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감동했어요. 며느리야, 앞으로는 달라질게. 어떻게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게. 할아버지가 다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버님은 지금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계세요. 아니야,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게. 그러시면 좋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둘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생겼어요. 파티가 있고 난 후 한 달 할아버지는 정말 달라졌어요. 우울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버님, 오늘 경로당에 가신다고요? 응,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는 경로당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하고 놀까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놀이 가르쳐 줄까? 할아버지와 지훈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수진도 변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 해 드실까요? 괜찮다,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같이 시장 구경이라도 가요.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됐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해시태그 45장 지훈이의 성장. 지훈이도 이 일을 통해 성장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생신 파티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지훈이도 잘했어. 비밀 지키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뻤어요. 지훈이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며느리야,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이요? 응, 지훈이 방학 때 가족여행 말이야.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도 있고 지훈이한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가족 활동을 제안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훈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자. 가족 회의를 열어서 여행지를 정했어요. 저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지훈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바다. 좋지. 할아버지도 찬성했어요. 부산은 어떨까?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못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럼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첫 가족여행이 결정됐어요. 부산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바다에 감탄했고 지훈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바다 어때요? 정말 멋있다. 이런 걸 왜 진작 안 봤을까? 앞으로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오자. 가족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생일 파티가 있고 난 지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아버님, 올해 생신은 어떻게 보내실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작년처럼 큰 파티는 부담스럽고, 그럼 가족끼리 조용히 할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작년 생일 파티가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80세 생일날 가족끼리 조용히 생일상을 차렸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며느리야.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지훈이도 고마워. 케이크를 자르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작년 생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저희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지. 할아버지는 그날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가족 관계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데려간 곳은 내 인생 최고의 생일 파티장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며느리 수진이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내 딸 같다. 손자 지훈이는 내 삶의 활력소다. 아들 민수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맡겼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지금 할아버지는 81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고 수진 씨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진 씨, 시아버지 모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수진 씨는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간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와 할아버지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셋째,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의 깜짝 생일 파티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족에 대한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 안에서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가족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가족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할아버지가 83세가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누가 온다고? 아버님이 예전에 가르치셨던 제자분이요. 제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김영호 씨라고 하시는데 기억나세요? 김영호?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영호는 할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해시태그 54장 제자와의 재회. 1시간 후 정말로 김영호가 찾아왔어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의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선생님, 영호야,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와 김영호는 30년 만에 만나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어요. 김영호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제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호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내가? 이 나이에? 네, 요즘 아이들이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아이들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영호가 그런 부탁을 하던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수진이 찬성했어요. 아버님이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할아버지, 저도 찬성이에요. 지훈이도 동참했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응원에 할아버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해볼까?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복지센터에 갔어요.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박기철 할아버지예요. 김영호가 소개했어요. 할아버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옛날 이야기요? 네, 그리고 예의 범절도 가르쳐 줄게요. 할아버지는 자신있게 말했어. 해시태그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 며느리가 데려간 진짜 장소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78세의 박기철 할아버지와 며느리 수진 씨입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의 진짜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83세가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누가 온다고? 아버님이 예전에 가르치셨던 제자분이요. 제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김영호 씨라고 하시는데 기억나세요? 김영호?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영호는 할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54장 제자와의 재회. 1시간 후 정말로 김영호가 찾아왔어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의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선생님, 영호야,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와 김영호는 30년 만에 만나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어요. 김영호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고 했어요.
55장 제자의 제안. 선생님,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제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호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내가? 이 나이에? 네, 요즘 아이들이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아이들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56장 가족의 응원.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영호가 그런 부탁을 하던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수진이 찬성했어요. 아버님이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할아버지, 저도 찬성이에요. 지훈이도 동참했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응원에 할아버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해볼까?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복지센터에 갔어요.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박기철 할아버지예요. 김영호가 소개했어요. 할아버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58장 첫 수업.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옛날 이야기요? 네, 그리고 예의 범절도 가르쳐 줄게요. 할아버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살아났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효도에 관한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 솜씨는 여전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집에서 설거지 도와드렸어요. 정말? 잘했네. 저는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렸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아이들아, 특별한 숙제를 내줄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떤 숙제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찍어보세요.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1장 감동적인 발표. 일주일 후 아이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랑 바둑도 뒀어요.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작은 숙제가 여러 가정의 변화를 가져왔다니. 62장 학부모들의 반응.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러셨다면서 예의 범절도 잘 지켜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복지센터에서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그곳의 명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아이들이 멀리서도 달려와 인사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의 수업은 항상 인기였어요. 64장 지역 언론의 관심.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83세의 나이에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와 손자가 가장 응원해줘요. 일주일 후 신문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어요. 83세 할아버지의 특별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다니.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할아버지는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66장 더 큰 기회. 신문 기사를 본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수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하겠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조절했거든요. 67장 1년 후의 성과. 복지센터 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가르친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중학교에 가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졸업하는 아이들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에서 할아버지에게 모범 시민상을 주기로 했어요. 박기철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이들 교육에 힘써 시상식에서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했어요. 이 상은 제 가족과 함께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했어요. 가족의 응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거든요. 2년 후 할아버지 85세 생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복지센터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가 만든 케이크예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생일 선물로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덕분에 효도가 뭔지 알았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할아버지는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뭘? 아버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으로? 네,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아서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될까? 물론이에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수지는 정말로 출판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해주세요. 친구.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할까?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담,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한 자료가 되었어요. 73장 지훈이의 성장.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과 전공하고 싶어요. 교육학과? 네,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감격했어요. 손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 교육자가 되고 싶다니. 정말? 그럼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줄게. 네.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1년 후 드디어 할아버지의 책이 출간됐어요. 제목은 83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책이 나왔어요. 수진이 신이 나서 첫 책을 가져왔어요. 정말 내 이야기가 책이 됐구나.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책에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50편이 담겨 있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네요. 우리 아이에게 꼭 읽혀주고 싶어요. 요즘 이런 어른이 그리웠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76장 강연 요청. 책이 인기를 끌자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강연을 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86세가 되던 해,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할아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생각 있으세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TV에? 네, 인생 이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할아버지 같은 분을 찾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고민했어요. TV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국 가족들의 설득으로 TV에 출연하게 됐어요. 박기철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MC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83세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멋있더라.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 동네에도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할아버지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어요. 유명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다른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많아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거 맞죠? 할아버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81장 5년간의 성과. 복지센터에서 수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가르친 아이들이 500명이 넘었어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야. 여전히 복지센터 수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88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했어요.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 걱정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괜찮다. 하지만 조심할게. 할아버지도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훈이가 드디어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손자가 정말로 교육자의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렴. 지훈이가 대학생이 되자 가끔 할아버지 수업을 도와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형이에요. 아이들은 젊은 지훈이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와 지훈이 형이 함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3세대가 함께 교육하는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수진, 지훈이가 함께하는 교육 봉사. 정말 특별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89세가 되던 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제 좀 쉬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목표가 있었어요. 90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9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할아버지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아, 다음 주 수업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야. 왜요?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90살이 되거든.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은 아쉬워했어요. 그럼 마지막 수업은 뭘 해주실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87장 마지막 수업. 드디어 마지막 수업 날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전 제자들, 학부모들, 복지센터 직원들. 모두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였어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가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83세에 새로운 꿈을 찾았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의 사랑 덕분이거든.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90세 생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성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복지센터 아이들, 가족들, 친구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90세 생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할아버지는 감개무량했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92세가 되셨어요. 더 이상 수업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예전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 지훈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될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할 거야. 박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3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둘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며느리 수진의 깜짝 생일 파티가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했어요. 셋째,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어요. 넷째,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우며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진솔한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경험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세요.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